저는 이제 베니싱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뭐 그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베니싱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학로에서 정말 잘 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고, 그리고 지금 벌써 베니싱이 5년째입니다. 5년째. 어, 초연이, 예, 5년째고요. 초연이 2017년이었어요. 그래서 5년째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네오에서 올리고 있죠, 계속. 네오의 그 아주 뭐랄까, 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이. 그래서 사이찬미, 베니신 이런 작품을 이제 네오에서 정말 잘, 그 비스티 이런 작품을 다 갖고 있는데 아주 스테디셀러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의 그 작가는 팬레터로 잘 알려져 있는 한지은 작가이고요. 이 한지은 작가는 작품이 이제 세 개 나와 있죠. 베니싱, 팬레터, 그 다음에 또 우리 소위 댕냥시라고 얘기하는 개와 고양이의 시간, 이 세 개. 근데 이제 올해 지금 이제 베니싱 하고 있고 팬레터도 올라가고요. 그 댕냥시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한지은 작가님의 작품들이 싹 다 이제 2025년에 계속 업데이트돼서 와, 올라가는 해인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창작산실에 이제 하나가 또 계속 이렇게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작이 곧 나오지 않을까. 예, 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곡가로는 주미나라는 이제 분이 하셨고요. 주미나 작곡가님은 작품이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굉장히 약간 완벽주의적인 스타일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좀 빠르게 하시기는 조금 이렇게 본인 스타일상 이거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출이 우리 성종환 연출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잘하고 계시는 우리 대학로의 창작진들이 이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게 5연으로 돌아와서 그런지 배우도 한 캐릭터당 4명씩 캐스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은 뭐 2명, 3명 이렇게 흘러갔었는데 4명으로 쿼드러플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의 인물은 3명이 딱 나오죠. K, 김의신, 윤명열 이렇게 3명이 나오는데 K에 김종구, 주민진, 김지훈, 김준영 이렇게 나와 있고, 김의신의 정민, 박규원, 유승현, 선항구, 윤명열의 박좌헌, 김찬종, 박정혁, 조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진과 정민 페어는 이 작품이 그 개발될 때부터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 클래식한 어떤 또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페어이시죠. 그래서 베니싱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여기 나와 그 캐스팅된 우리 남자 배우들이 다 지금 대학로에서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이고 잘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네오 프로덕션의 그 특징은 약간 뭐랄까요, 그 자기 작품 안에서 배우를 계속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뭐랄까 육성하는 느낌이 있어요. 작품 안에서 계속. 예, 그쵸. 그래서 제작사에서 제작하는 작품 안에 배우들을 이제 데리고 오면은 그 다음 작품으로 올라가서 정말 주연으로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강화하면서 배우의 역량을 또 키워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또 이현재 대표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네오 작품에 등장하는 배우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또 성장하는지, 그런 것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페어가 우리 주민진, 정민,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김찬정 배우 이렇게 세 분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정말 클래식하고 이 작품을 거의 기둥을 세운 두 분인데, 이제 김찬정 배우는 약간 좀 사랑스러운 배우잖아요. 그래서 또 이 배우가 명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해 약간 좀 다른 캐릭터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K를 할 수도 있고 의신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배우로서 또 성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 사람의 합이 또 저한테는 되게 재밌게 보였던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그 사실은 우리가 베니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뭐랄까요, 큰 차원의 흐름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니싱이 드라큘라 얘기를 변주한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음. 개인적으로 저는 좀 신기하지만 제가 약간 이런 크리처물, 좀비물, 막 드라큘라 이런 거 완전 광팬이에요, 광팬. 왜? 의외인데요? 그죠? 저는 뭐 워킹데드도 다 봤어요. 워킹데드. 그 말도 안 되는 워킹데드 다 봤고요. 뭐 좀비물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나오자마자 봅니다. 네, 그래서 킹덤도 진짜 나오자마자 다 봤고, 뭐 부산행 너무 좋아하고요. 아, 그리고 뭐 하여간 이런 것들 다 챙겨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희 올여름에 남양 특집으로 좀비물 모아서 영화랑 뮤지컬이든 뭐든 음. 다 모아갖고 특집 한번 해야겠네요. 오, 아유, 재밌어요. 제가 한번 재밌을 것 또 같아. 뭐 준비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작품을, 예, 우리 이 작품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드라큘라가 원작이고, 이 드라큘라를 조선적으로 변형시킨, 이게 왜 그러냐면 일제강점기, 예, 음. 요게 또 이제 배경이기 때문에 약간 조선적 변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죠. 한재은 작가님이 어느 날, 어디를 가시는데, 굉장히 녹슨 어떤 문을 보셨다고 해요. 약간 지방에서. 그래서 저기는 뭘까? 저런 어떤 궁금증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드라큘라의 어떤 작품을 떠올리게 됐고, 그것을 만약에 한국의 일제강점기로 갖고 온다면 어떤 얘기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의 재밌는 거는 우리가 드라큘라라는 작품은 사실은 한국에서 뮤지컬로 아주 유명한 두 작품이 있죠. 하나는 우리 이제 퀴즈입니다. 드라큘라요? 네, 드라큘라 뮤지컬. 오디 드라큘라. 그쵸. 그거는 이제 브로드웨이 작품이죠. 오디 컴퍼니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거, 그 이제 브로드웨이 작품인 거고. 아, 여자들끼리 그 드라큘라 나오는 거 있지 않아요? V앱부터 그쵸. VFI부터도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드라큘라 대극장 버전 하나 더 있잖아요. 체코에서 하는 거. 드라큘라. 네, 그쵸. 얼마 전에 공연이 됐었죠. 얼마 전에 또 공연이 됐었고. 일본에서 네, 그쵸. 우리 한전에서 공연을 했었고요. 그래서 드라큘라 버전, 사실 체코 버전, 이 체코 버전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랭크 와일드온의 브로드웨이 작품을 오디에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스테디셀러가 된 이 두 개의 큰 작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작품에서 공통점을 뽑자면 사랑 얘기예요. 불멸의 사랑. 그죠? 불멸의 사랑. 드라큘라가 이제 죽지 않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언데드, 영어로 표현하면 언데드잖아요. 죽어 있지만 죽어 있지 않은 언데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불멸의 존재인데 이 불멸의 존재가 사랑하는 여인과 맺는 이야기. 그래서 굉장히 그 가슴 찡한 이런 불멸의 존재가 이런 여성을 한 명의 여성을 사랑해서 뭐 요런 맺는 요런 얘기이기 때문에 둘 다 약간 계열이 그런 계열이에요. 이 드라큘라 두 대극장 두 작품이. 그래서 그렇게 약간 로맨틱한 코드로 가는데 근데 이 작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니싱은 완전히 다른 계열이에요. 이 작품에는 사랑 얘기도 없고요. 여성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베니싱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타자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타자성. 그래서 그러니까 주체와 타자 서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너,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예, 이런 얘기죠.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해를 할 수 있다면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드라큘라가 흡혈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뚫고 들어가야 피부를 뚫고 들어가야 비로소 너와 나는 이해할 수 있어. 타자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지극한 타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뭐 굉장히 로맨틱한 코드로 흘러가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드라큘라 사실은 이제 그 뮤지컬은 드라큘라 소설 원작하고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소설 원작은 또 아주 이지적인 지점들이 굉장히 있어요. 특히 여성 캐릭터들이 활약하는 지점에서. 예, 이것도 얘기가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각설하고 나중에 제가 남양 특집을 할 수 있다면 예, 여기서 이제 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코드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정말 타자성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베니싱이다. 그래서 이 베니싱만의 또 특수한 지점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푸느냐. 이제 재밌습니다. 어떻게 푸냐면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니싱. 그러니까 이 작품이 현재에서 시작해서 과거로 들어가는데 1930년에 이제 총독부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명렬이 이제 의신에게 찾아가요. 근데 의신이 원래는 명렬이가 의신을 굉장히 형처럼 따랐습니다. 그래서 의신하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의신이가 살인 혐의를 쓰고 사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의신을 찾아가는데 그 목적은 자기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신을 찾아가서 은신처로 갔는데 그의 물건을 막 뒤져요. 그러다가
의신이가 썼던 연구 일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 일지가 작품에 펼쳐지는 겁니다. 연구 일지에 있었던 내용이. 근데 이제 이 의신도 경성의대에서 공부하던 굉장히 유능한 이제 의사였죠. 25년, 5년 전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명렬이와 함께 강화에 내려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시체를 해부하려고 하는 의사로서의 뭐랄까 그 공적인 어떤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시체를 해부해서 뭔가를 잃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집착적으로 시체를 막 해부하려고 하는 그런 또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외진 곳에서 이걸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게 약간 불법이고 장의사랑 거래해서 외진 곳에서 이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벽에 시체를 막 해부해요. 그래서 의신한테 해부하면서 명렬이가 의신에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방에 누군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뱀파이어였습니다. 뱀파이어 K라는 존재였는데 이 K는 원래 이름이 없어요. K는 이름이 없고 그냥 뱀파이어로서 등장을 합니다. 이 나중에 K라는 이 이름은 의신이가 이제 지어주는 이름이 되는데요. 근데 이 K가 이 얘네들이 그 시체를 해부하고 있던 어떤 은신처로 들어오게 되면서 빛을 쏘이게 돼요. 열린 문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근데 그 빛 때문에 이제 화상을 입게 되고 의신이가 응급조치를 하고 이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성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의신이는 사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케이의 모습이 아주 수척하고, 우리가 그냥 딱 보면 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뭔가, 왜냐면 이 케이는 드라큘라기 때문에, 뱀파이어기 때문에, 어, 이상해요, 외관이. 근데, 재밌는 건 의신은 그런 케이의 모습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뭔가 지금 병에 걸려서 저런 모습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처치를 간단하게 해주고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의신이가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의신이는 정말 의학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투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가 걔 경성이 학교 기숙사로 돌아오게 되고 의신이가 근데 K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의신이가 이제 K를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K가 좀 이상하거든요. 되게 차갑고 손도 뭔가 이상해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제 명렬이가 의신의 방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K가 좀 이상한 거예요. 명렬의 눈에는. 얘는 K는 뭐지? 좀 되게 좀 뭔가 미스테리어스한 인물이고 그리고 둘이 나누는 얘기도 좀 뭔가가 이상해요. 근데 지금 의신하고 명렬이가 조선인이기 때문에 일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이제 얘네가 경성 그 의대를 나온 다음에 이제 병원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둘이 유리한 위치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조선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신이 어떤 목적이 있냐면 총독부 병원에 들어가서 이 혈액학 연구팀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 그 일본인 교수의 아래로 들어가서. 그런데 모두가 다 의신이 너무나 이런 능력이 출중한 의사여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일본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총독부 의원으로 발령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명렬이가 왜 형이 못 들어갔냐면서 분통을 막 터뜨립니다. 근데 이런 그 상황을 쭉 이렇게 명렬이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의심이가 뭔가 자기한테 누군가와 계속 이렇게 의학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말을 안 한다라는 것을 계속 느끼게 돼요. 왜냐면 명렬하고 의신이는 원래 굉장히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 되게 터놓고 지냈던 사이였는데 의신이가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부검도 하고 시체 확인도 하고 이러다가 명렬이가 다시 얘네가 그 어떤 은신처에서 막 이제 시체를 해부할 때 귀신 얘기를 막 꺼내요. 그러면서 내가 네 방에서 조금 이상하게 생긴 인물을 본 것 같은데 그 사람 뭐 귀신 아니야?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의신은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의신이 이미 그때 K를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K의 혈액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신에게 막 이제 막 의신은 명렬의 말을 무시하고 명렬은 또 의신에게 실망하고 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의신이 대신에 그 총독부 병원에 하이어가 됐던 일본인 의사가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신이가 총독부 의원의 발령이 납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막 계속 의신은 K를 또 옹호해. 명렬이는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막 다퉈. 근데 의신도 이러다가 꺼림직해요. 왜냐면 두 사람 사이가 이상해짐과 동시에 왜 그 일본 의사가 살해를 당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의신이가 그래서 이걸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건 현장에 이제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조사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이게 K의 피하고 일치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K가 뭐야? 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환자가 아니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신이가 K를 만나서 추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국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범인이 K예요. 그러니까 K는 의신이가 좋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 사람들이 K를 계속 배척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자성이죠. 계속 배척을 했는데 의신이만 자기를 전혀 어떤 의심 없이 품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연구를 한다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래서 K는 나름 의신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이제 관계성 안에서. 그래서 뱀파이어니까 물어 죽인 거예요. 그 일본인 의사를. 그러면서 이제 의신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완전 충격을 이제 받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서 갑자기 의신이가 K를 괴물 보듯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여기서 딱 그 스크래치가 딱 나면서 K가 사람들에게 그동안 받았던 어떤 따돌림, 자기를 괴물로 보는 시선, 이것을 믿었던 의신한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게 돼요. 그러면서 화가 나요, K가. 그러니까 의신을 물어버려요. 꽤. 드디어. 여기서 이제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물어버리고 그 이후에 K가 자기를 뜯어가지고 피를 막 먹여요.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 의신이도 뱀파이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